반갑습니다. 강하기술 의대관 전략담임 이용현입니다. 하고 싶은 학습과 하기 싫은 학습 사이에서 이 학생이 전략담임의 큐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성적이 변하고 또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입학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입소 초에 저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학습에만 치중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학생이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고 수능을 망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 상담 과정에서 정말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실패한 자신의 학습법을 고수하는, 또 그래서 학습 상담이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전국 모의평가, 학원 컨텐츠 응시 등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학원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 퇴소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입소할 때 제출했던 성적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국어는 잘했던 학생입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망쳤던 케이스였고요. 이 학생에게 이제 시간표와 관련된 상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전략담임 큐레이션 중에서 학습의 방향, 수준별, 테마별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중요성과 복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학습법을 고수하면 성적이 변하지 않음을 강조했고, 학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큐레이션, 이 학습 계획서는 균형 있는 학습을 세워서 그 계획이 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학습은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필수적이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귀찮아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계획을 세우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작성 확인 및 피드백, 상담을 통해서 과목별 학습 균형과 어떻게 성적에 영향을 보이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학습 계획서를 세울 수 있게 지도하였습니다. 배움과 습득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기 진단,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학습 계획서의 작성의 예시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총 자습 시간을 기록하는 란이 있고 과목별 배분 시간, 그 과목별 배분 시간을 요일별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이 학생이 직접 작성한 학습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배분을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에 관련된 성적의 변화에 따라서 학습 시간을 배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일일 학습 확인서를 작성해서 실제 계획한 학습과 실제 진행한 학습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밸런스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실제 계획만 하고 실행이 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투스 모의고사 과목별 100분위의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자습 시간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100분위는 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 대비 효율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학생에게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담임으로서 학생에게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시간의 배분 및 약점 과목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분명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학습 시간의 배분을 조정해서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매월 실시하는 모의평가에서 생길 수 있는 주변 환경의 영향, 이 학생의 실패한 요인 중에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학생 옆에서 응시를 하거나, 또 국어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또 숨소리가 큰 학생 주변에서 응시하고, 영어 시간에 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졸음도 좀 경험해보고, 또 감기에 걸렸을 때도 시험을 아예 응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약을 복용하고 응시하는 등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지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험을 운영하는 능력과 시험 운영 전략이 다변화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해서 안정적인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큐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2024학년도 성적표를 보실 텐데, 그리고 2023학년도와 성적 변화를
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363점, 국수탐 2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 단순 합입니다. 363점에서 409점, 46점의 향상폭을 보였고, 백분위에서는 233, 294, 총 51점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학생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 지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조합해서 수시 지원을 시켰고요. 실제로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을 응시시켰는데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열 및 일반학생 종합 전형은 중앙대를 제외하고는 1차 불합격했습니다. 내신이 1점 후반대 학생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합 전형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실제 정시 지원 계획은 뭐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의 어떤 조합으로 봤을 때 상위 누적이 1.2 정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치의학과및 서울 수도권 약학대학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이제 입소할 때 약학대학 전공을 희망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시에서는 약대 위주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강화기술의대관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학생 여러분, 2024학년도 수능 어려웠다라고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생각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